사랑에 들한 화요일 코너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자. 9030님 안녕하세요. 왕 애청자입니다. 지난주에 40대부터 웃을 일이 없다는 그 말이 제가 보냈나 싶을 정도로 공감이 되셨다고요. 요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일상생활 못할 정도는 아닌데 양가에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뛰고 또 무슨 일이 있나 먼저 생각 들면서 불안해지면서 속에서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 떨쳐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불안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 되게 불안이라는 경험 자체가 싫으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재채기 나오고 콧물 코막힘이 나니까 그거 괴롭다고 감기약을 먹거든요. 근데 사실 재채기 나오고 콧물 코막힘 나오는 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의 기능으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기능을 감기약으로 줄이는 게 참 아이러니죠. 그렇게 생각 못했었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불안은 우리 몸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는 사이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불안을 줄이겠다라고 각오를 하면 사이렌만 줄이는 거지 원인을 줄이지 않는 꼴이 되는 셈이 돼요. 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그 불안하고 가슴 뛰고 이런 게 불편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없애고 싶다고 하셨는데 원인을 조금 더 따져봐야겠죠. 되게 불안만 줄일 때 없어지면 그거는 괜찮은 상태인 거예요. 사이렌만 조금 줄여도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그렇게 했더니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이때는 원인에 좀 더 치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양가에서 전화가 온대요. 한쪽도 아니고 양쪽. 대개 중간에 낄 때 훨씬 더 불안합니다. 예. 그냥 단순히 이 사람 저 사람과의 1대1 정도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게 3명의 관계가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훨씬 더 어렵고요. 그리고 불안해지면서 속으로 화가 난다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 자체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 양가의 전화에 관련되어서 양가와 관련된 어떤 특성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를 조금 더 따져보면서 결국은 이 부분은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펼쳐서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1825님, 딸이 이혼 후에 우울증 약 장기 복용으로 염려가 있습니다.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의욕이 전혀 없어요. 하셨는데 참 속상하신 마음이 표현된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사연이지만 가족으로서 이러한 경험을 옆에서 보고 있자면 정말 마음이 짠하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어떤 정도로 저 사람이 지냈다는 걸 아니까 지금 그것이 비교가 돼서 더 그러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다 털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사실 장기 복용하는 우울증 약으로 치료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만큼 안 나니까 오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썼는데 우울증 약이 모든 사람의 증상을 한순간에 다 털어내지는 못하니까 사람마다 결과가 반응이 다른데 장기 복용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 우울증이 깊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약 때문에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증상 자체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되면 약이 갖는 부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이유를 더 크게 생각해서 결국 이제 약이 사람을 바보 되게 한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증상이 오래되고 장기 복용을 했다고 하니까 결국 안 낫는 거기 때문에 약도 그만큼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차피 장기 복용할 바에는 약을 좀 최소화하자는 부분을 한번 노력해 보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본의 아니게 자꾸 이제 약이 높아져서 약으로 인해서 멍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약을 좀 줄여보자라고 의사와 함께 잘 상의하면서 그러면 줄인 만큼은 딴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고민하는 거죠. 운동을 할 건지 상담을 할 건지 뭔가를 할지 어차피 그것을 약으로 커버했지만 이제는 좀 다른 걸로 해결해 보자라고 결심하는 거는 필요하긴 해서
이참에 좀 이런 거 해보자라고 따님과 잘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되는 활동이 필요한 거군요. 그럼요. 대부분 네. 약으로만 이제 해결하게 돼 있어요. 특히 잘 안 나으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요. 뭐 이거 해봐도 그러게요. 저거 해봐도 잘 안 나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치중하자라고 하지만 충분히 다른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로구님 40대 초반이고요. 결혼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결혼을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집안 사정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포기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치료자로서 정말 갈등을 하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래요. 되나, 네.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음, 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 그런 판단을 치료자가 하지는 않죠. 네.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두 입장들을 더 고려하게 하고 이제 장단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자의 역할인데 오늘은 괜히 좀 더 포기하지 말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네. 결혼을 하는 게 맞는데라고 전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결혼을 하는 것이 여러 입장에서 본인한테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정을 이미 한 거예요. 근데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집안 사정도 있고 또 막상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다 약간 찬물을 끼얹고 싶은데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은 크게 현실입니다. 웃게 되네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뒤이어서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 결혼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결혼을 했더니 더 고생인데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결혼을 할까 말까 결정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래도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할 판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네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결혼을 했다고 치고 그래서 한 5년 후, 10년 후에 훨씬 더 결혼에 대한 결정으로 고생을 좀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시점에서 그럼 그때 결혼이 맞냐 틀리냐라고 되돌아서 생각해 본다면 다소간 후회는 있지만 결혼을 안 할 걸 그랬어라고 판단을 했을까? 되게 그렇게 하면 지금 결혼해야지가 여전히 맞다면 하셔야죠. 그렇네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왠지 진한 감동이. 6942님, 웃자 파이팅 외쳐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치매 어머니 이제 아침 식사 중이시래요. 식사 시간을 맞추질 못하고 어머니 마음이 기복이 심하시다고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임정현님 사연 이어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조카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중1 여학생 조카고요. 요즘 조카가 우울증, 중증에 병원 치료 받고 있는 와중인데 어제 또다시 손목을 그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주여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하며 눈물이 나서 동생과 통화 중에 같이 울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도 잘 다니는 조카인데 우울증으로 너무 외롭다고 한다고 하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저희 가족들이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두 분 다 가족을 돕는 입장에서 같은 심정이니까 네. 확실히 본인이 힘들어도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가족을 돕는 어려움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치매 어린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기쁘게 웃게 해드릴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치매는 기억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난 기억을 오래 또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뭐 이렇게 감정 기복 심하고 이래서 어려운 거는 다 가족들 몫이고 예. 본인은 그냥 해맑게 하얘져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시점에 기분 좋게 하는 걸 비중을 많이 높이시고 기분 안 좋고 이런 거는 어떻게든 잘 넘어가서 뭐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식사 시간 맞추지 못한다는 게 조금 우려는 되는데 요럴 때도 이제 시간도 그렇지만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치매의 경우. 근데 이게 미각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짠 음식이나 네. 단 음식, 특히 단 음식 이런 것이 식욕을 많이 자극을 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자해가 이 청소년에게 요즘은 굉장히 많아서 안 해도 될 법한 사람까지 자해 그 영향에 있는 그의 문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해가 생기면 가족들이 다 비상사태가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까요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제가 선언을 하자면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게 가족으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독하게 먹는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 정도로 앞으로 이 자해의 상황이 조금 더 벌어진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또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치료진과 잘 상의하면서 대개 청소년은 이 우울증이 보통의 성인의 우울증보다 훨씬 기복이 심해요. 그렇군요. 나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날 때까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간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